빠바바라바빠. 네. 빠바바. 아, 클릭을 실수해서 또 중간에 멈춰버렸어. 에라이. 다시다시 덕분이, 갱세비 덕분이, 그리고 니아님 어서오세요. 경합니다.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좀 늦었죠? 미안합니다. 하고 일어나가지고. 백경자기 하이라고 하면 혼나겠죠. 그냥, 저게 뭘까 싶겠지? 나한테 왜 그럴까 싶겠지? 우리 방에서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 의미가 없어. 하지 마. 오늘은 이제 소설 리뷰를 한다고 했는데요. 오늘 소설 리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한두 편 정도만 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화면을 돌려. 그리고 저번에 했던 대로 창을 다시 켜. 저번에 이렇게 하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창을 이런 식으로 하고 저번처럼 진행을 할 건데 일단은 녹음을 틀어. 베르님 어서와요. 베르님 나 저 치카포에서 또 3만 얼마짜리 먹었음. 3만 얼마인가? 4만 얼마짜리 먹었던 것 같은데 먹자마자 갖다 팔아버림. 개꿀맛띠. 우리 매니저 어서 오고. 4만 원짜리인가 먹어서 먹자마자 어? 개꿀. 이거는 팔아서 포인트 메꿔야 되겠다 이러고. 그 경매로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저쪽에다 갖다 팔아버렸음. 그 어디야? 상점에다가. 이거 뭐지? 대안이 왔는데. 이코미? 오, 3,000원씩이나 주는데 120포인트짜리인데 개꿀. 하고 잠깐 무료가차 한 번만 하려고 켰는데 개꿀띠. 약간 뒷덜브를 틀어. 오늘도 소설 리뷰는 지능이 떨어지는 부금과 함께합니다.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 부금인 것 같아. 맞아요. 망나니 PD 했습니다. 재밌더라고. 저번에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망나니 PD를 원래는 웹툰을 먼저 봤어요. 웹툰을 먼저 봤는데 진짜 재밌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웹툰이 웹소설을 본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진짜 똘끼 넘치는 본인을 잘 표현했어. 캐릭터가 진짜 그래. 좀 미쳤어, 걔가. 좀 사람이 덜 된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1, 2, 3, 4, 6, 7 도코니 어서와요. 반갑습니다. 좋은 하루 되셨길 바래요. 좋은 주말 보내셨나요? 네. 찐떨으로 듣고 있으면 주기적으로 의회 한 번씩 해줘야 돼. 앙배기사도 그냥 어서와요. 경화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저도 사실 막걸리 PD 아이돌로 사랑하기를 원래 웹툰을 먼저 봤어요. 우연하게 이제 웹툰을 발견을 해가지고 보게 됐는데 괜찮더라고. 실제로 괜찮더라고. 그래서 소설을 담아봤어요. 정확하긴 그거다. 내 친구가 나하고 소설을 서로 리뷰하고 리뷰해주고 그러는 사이인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추천하면서 야 이번에 내가 이거 봤는데 너 이런 내용이거든? 한번 볼래? 이러면서 서로 추천해서 퍼먹이는 그런 게 있어. 근데 내가 걔한테 추천을 해주면 걔는 어지간하면 먹어요. 나는 걔가 추천하면 어지간하면 안 먹어. 어지간하면 보관함에다가 담아놨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끄적여 보거든.
근데 망나니 PD도 그랬었어. 망나니 PD도 그랬었는데 그러고 담아놨다가 우연하게 웹툰을 본 거야. 그래서 웹툰을 봤는데 진짜 재밌는 거임. 어? 이거 왜 이렇게 재밌지? 그래가지고 한 200강가 300강가까지 달리고 바로 친구한테 도로 리뷰 갈기고 여기 와서 또 리뷰했음. 이거 예전에 이벤트 했던 것 같은데 아닌가? 로그인 했잖아. 로그인 했잖아. 일단 담아봐야지. 일단 담아봐야지. 아 이건 필요 없어. 어차피 다 한 건데 뭐. 잠깐만요. 동호이들 로그인 풀린 것 같아. 잠깐만. 뜨뜻 4천난가 12로 살아남기. 그거는 진짜로 그 이벤트 하는 거 본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벤트를 하는 걸 봤던 거로 기억을 해요. 근데 애초에 로판 쪽을 굳이 담아보지 않는 타입이라서 안 봤습니다만은. 나는 로판은 웹소설도 좀 두근두근 거리는 건 당연한 건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우연하게 담아둔 로판이 몇 개 있어요. 제목 맛있는데 이러면서 담아둔 게 몇 개 있거든? 근데 아직 한 번도 안 봤어. 그에 비하면 웹툰 로판은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웹툰 로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정규보는 공녀님 이거 무료 버전으로 열심히 보고 있고요. 엔딩 메이커는 취룡 작가님 작품인데 이 작가님의 소설을 예전에 하나 봤어. 월드 메이커라고 하는 옛날 소설을 하나 옛날에 봤던 기억이 있거든. 이거 나름대로 재밌었단 말이야. 그리고 분명히 판타지인데 묘하게 좀 로판 맛이 나는 티키타카 같은 게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은근히 맛있는데 이러고 나서 이걸 담아갔었단 말이야. 근데 우연하게 발견한 이 엔딩 메이커가 표지가 이렇잖아. 로판인가 하고 들어왔어. 게임 빙의물이야. 로판이 아닌가? 이러고 보고 있는데 게임에 랭킹 1위랑 랭킹 2위가 동시에 빙의를 했는데 걔네 둘이 들어간 빙의된 몸이 서로 약혼 관계고 둘이서 이제 약혼자와 약혼여 사이의 관계인 거야. 그리고 1위가 남자고 2위가 원래 여자였는데 2위가 여자인 거를 아무도 몰랐던 거임. 그래서 서로 친하게 지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위는 상대를 남자로 알고 있어서 되게 편안해 했었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여자라서 좀 놀랬던 거지. 그러면서 서로 두근두근 거림. 나중에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두근두근 거리는데 서로 이게 로판이 아니래. 내가 볼 땐 로판이 맞아. 이거는 내가 볼 땐 로판이 맞아요. 근데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각 카페는 어서 아이돌물을 더 내줘라 라고 하는데 아이돌물은 일단 많습니다. 대신이 덕분에 어서 오시고요. 생각보다 아이돌물은 많아. 성공한 아이돌물이 없는 거지. 카카오 페이지는 아이돌을 많이 내달라고 하는데 아이돌은 800개가 있단 말이지. 다 본 것 같아요. 그럼 플랫폼을 다른 데를 하나 찾을 때가 됐어요. 진짜로. 제가 지금은 카카오 페이지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다른 플랫폼을 찾아봐야 할 때야. 카카오 페이지는 힘냈어. 아이돌 물이 별로 없어. 얘 봐봐. 정확하게는 아이돌 물은 쏟아져 나오는데 그 중에서 성공하는 아이돌 물이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플랫폼으로 가서 여기는 어떤 느낌의 아이돌들이 있는가, 여기는 어떤 느낌의 아이돌들이 있는가 이런 걸 찾아봐야 돼. 그게 빨라. 진짜 그게 빨라. 이거 말고 뭐 주워왔습니다. 이것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다른 세계에서 주워왔습니다가 내가 기억하기로 아이돌을 주웠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닌가? 요건데 킹메이커 작가님 작품인데 이거 분명히 내가 기억하는 게 맞으면은 초반부에 사람 줍는 얘기였는데 사람을 주워가지고 아이돌로 만드는 그런 느낌인데 모르겠다. 알아서 잘 찾아보십시오. 난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사천당과 11호 살아남기 요거 얘기했었죠. 완결이 났네요. 완결이 났으면 좀 고민을 해볼 만하지. 일단 담아. 그리고 이건 웹툰이네. 담아. 웹툰은 담아야 돼. 웹툰은 볼만해. 이게 소설로 나오잖아요. 소설로 나오는 로판은 생각보다 글을 잘 상상을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재미가 없을 수 있어. 근데 웹툰은 로판 쪽은 정말 열심히 캐릭터를 깎고 그 관계를 깎기 때문에 좀 볼만해. 웹툰 로판은 어지간하면 실패 안 해. 소설 로판은 호불호가 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문체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거든. 문체가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의 차이로 이제 소설의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좀 다른 거임. 어쩔 수 없음. 하여튼 자, 열심히 소설 쇼핑을 했으니까 요거 재밌음. 변경백 서자는 황제였다. 요거 정치물인데 은근 재밌어요. 예전에 한번 리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진짜 짧게거든? 내가 기억한 게 맞으면 요거 은근 재밌어. 소설을 먼저 봤는데 웹툰이 좀 잘 됐어. 한번 보실 생각 있으시면 간단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중에 언젠가 리뷰를 제대로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뭐 넘어가고. 자, 오늘 리뷰할 작품 이제 슬슬 꺼내볼까요? 진화하는 우주 괴물이 되었답니다. 네. 갑자기 무슨 개소리인가 싶을 거예요. 갑자기 웬 괴물 얘기가 나옴.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나도 이런 작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어쩌다가 발견한 거니까. 그리고 표지 띄우는 법을 제대로 알았어. 앞으로는 표지를 첫 페이지를 들어가면 돼. 첫 페이지를 들어가면 이렇게 크게 볼 수 있어. 아주 좋아요. 제목 진화는 우주 괴물이 되었다. 자, 근데 이거는 카카오 페이지 웹소설이 아닙니다. 노벨피아 거예요. 이거 노벨피아 거거든? 근데 카카오 페이지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소설을 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카카오 페이지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어지간하면 카카오 페이지라고 얘기를 할 건데 굳이 카카오 페이지라고 안 적은 이유가 뭐냐면 봐봐. 이거 최신 순으로 보면은 490화로 돼 있어. 연재 중이래. 490화인데 26년 1월 26일에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보면은 전화가 26년 1월 26일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노벨피아 쪽에서 26년 1월 26일에 다 받아와서 그대로 올린 거야. 그런 작품이야. 그리고 이거 단행본 버전이 있어요. 단행본 버전에 들어가 보면은 이거는 완결 처리돼 있어. 단행본이 완결 처리가 났고 전 20권인가로 완결 처리를 땡을 쳤는데 완결 아니에요. 그래서 노벨피아 거라고 해둔 거야. 노벨피아로 들어가서 진화하는 우주 괴물이 되었다를 들어가 보면은 여기는 현재 최신화가 연재 중이에요. 보여요? 에피소드 517? 490화에서 그 9가 끝나. 보면은 490화 요거 다음 단계라고 된 데서 에피소드가 끝나요. 그래서 2부가 완결이 됐어. 그 이후에 3월부터 연재를 도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490이라 2화 하다가 500화 단위로 넘어갔어요. 근데 아직 카카오 페이지로 안 넘어온 거임. 그래서 내가 노벨피아 거라고 해놨어요. 진짜 어쩌면 내가 노벨피아에서 요거 하나 보겠다고 노벨피아 아이디를 다시 만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로. 이거는 좀 진짜 재밌었어. 진짜 재밌었고. 와, 미친. 미래에는 저렇게 된다는 거지. 아, 그러네. 이거 이 사파가 없어. 저기엔 카카오 페이지에는 사파가 안 들어가. 근데 여기는 사파도 있고 팬아트도 있고 제 별게 다 있네. 이거는 노벨피아 작품이 제대로 노벨피아 작품을 소개를 드리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우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게 있어요. 무엇이냐?
예전에가 아니라 저번에 우리 그 소설 리뷰하면서 그 이세계 공룡 그거 얘기를 했었잖아. 이세계 공룡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괴수물 소설은 별로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이제 괴수물 소설이 이제 상상하기 힘들어서 안 하게 되는 거다. 별로 안 나오는 이유가 크거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와중에 검색을 하다가 발견한 게 이 소설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나도 인터넷으로 조금 찾아봤는데, 이게 크리처물, 그러니까 인외물에 입문하기로는 이만한 작품이 없다라는 소문이 있대. 그래서 되게 재밌대. 그래서 한번 봤는데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신선한 충격이었는데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줄거리 간단하고 빠르게, 어차피 짧으니까 요거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드넓은 우주 한가운데 차가운 금속으로 이루어진 화물선 속 화물칸에서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SF 생존 게임의 적대적 외계 생명체가 되었다는 것을 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성장물이고 주인공이 고인물이며, 주인공은 무언가를 먹고 흡수해서 진화하는 형태의 성장을 취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기본적으로 능력이라는 게 초능력 쪽이랑 뭐 생체 진화, 기계 SFT 칸, 기계 진화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정말 많아요. 기술이 굉장히 다양한데 내가 그래서 이 작품을 좀 더 사랑하는 걸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게임이 생존 게임이라 그랬지? 그래서 태그가 생존이 들어갑니다. 먼치킨 태그가 들어가는 이유는 대부분의 상황을 주인공이 이겨내기 때문도 있는데, 일단 이 캐릭터 자체가 먼치킨에 가깝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 자, 그러면 일단 스토리를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우리 독콩이들. 이거 표지 보면 개 무섭잖아. 이거 표지를 나도 이렇게까지 크게 본 적이 없어서 이렇게 보면 좀 많이 무서운데요. 이게 주인공이에요. 얘가 주인공이고요. 요 밑에 지금 머리 잡혀있는 여자랑 여기 숨죽이고 있는 남자랑 있잖아. 얘네는 그냥 주인공이 사냥하는 먹잇감임. 일단 이 소설에서 트리거 요소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거는 그 식인이 있습니다. 사람을 먹어요. 사람을 먹는데 조금 고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주인공이 좀 사이코 같아요. 왜 그런지는 이제부터 내용을 들어봐. 자, 주인공은 이제 SF 우주 생존 게임의 이제 플레이어였어요. 그리고 랭킹 5위예요. 전 세계 랭킹 5위. 근데 보통 이제 요즘 게임 빙의물은 그렇잖아. 랭킹 1위가 대부분 이제 빙의를 하잖아. 그래서 랭킹 1위 고인물이라서 이 게임의 속속들들은 다 파고 있고 막 그런 식으로 가잖아. 얘는 아님. 근데 랭킹 5위만 해도 대단한 거긴 해. 왜냐면 유저 자체가 엄청나게 많고 게임이 어려워요. 그래서 무슨 게임인데요? SF 우주 생존 게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우주를 배경으로 하는 SF 세계관 속에서 캐릭터를 하나 만들어서 그 캐릭터로 종족별 특수 목표를 달성해서 게임을 클리어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실시간 온라인 게임이에요. 근데 왜 생존이냐? 종족 간에 적대하는 그 밸런스 같은 것도 있고, 종족별로 서로를 싫어하는 관계가 형성된 것도 있고, 전쟁도 있고, 그래서 다양해. NPC도 많고, 행성도 많고, 항성도 많고, 종족도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대표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종족이 뭐냐면 인간, 그 다음에 그 사이킥 능력,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엘프 같은 느낌의 컬트라는 종족, 그리고 기계 생명체, 진짜 말 그대로 온몸을 기계로 개조해버린 생명체, 그 다음에 수인 계열의 생명체,
저그 같은 느낌으로 그 종족 단위가 하나의 거대한 하이브 마인드에게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생명체, 저그 같은 생명체, 그리고 여기 우리가 보고 있는 주인공 에이모프라는 에일리언을 모티브로 한 생명체입니다. 기억나는 것만 6종류예요. 근데 이거보다 많아, 종족이. 근데 이제 이 주인공이 선택한 에이모프라는 캐릭터는, 그 종족은 대부분의 이런 류 소설이면 다 그렇듯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개구린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무궁무진한데 그 성장을 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어서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종족이야. 근데 주인공은 이 캐릭터에 미쳐가지고 얘로만 어떻게든 게임을 클리어하겠다고 아득바득 기를 쓰고 해가지고 게임을 클리어해본 유일무이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종족 중에 이 사람보다 잘하는 사람이 없어. 고인물은 고인물이에요. 고인물은 고인물인데 약간 좀 진짜 이 게임을 미친 듯이 잘해서 그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사람들한테 경계를 사고 공적이 되어버린 그런 플레이어예요. 그리고 이 종족의 특이점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지. 그래서 왜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 건데요, 를 이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종족은 그 성장 단계가 있어요. 아까 전에 내가 일러스트 하나 봤잖아. 성체 단계라고.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꾸준하게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 생명체를 잡아먹고 유전자를 모아서 유전자를 어떤 종류를 몇 개 이상 모으게 되면은 이제 특성이 해금이 되고, 특성이 해금이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특성 몇 개가 해금이 됐느냐, 또는 이제 다른 특성과 다른 특성을 합쳐서 만들어낸 융합 특성이라는 좀 더 강력한 특성이 총 몇 개가 있느냐, 이런 거를 기준으로 따져서 생명체가 진화를 해요. 유체에서 그 뭐라 그랬더라. 하여튼 유체로 시작을 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준성체, 성체 이런 느낌으로 점점 진화를 한단 말이야. 아, 그건가? 유체, 아성체, 준성체, 성체였나?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진화를 하는데, 이 종족은 그 게임 특성상, 아니 게임에서 설정되어 있기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종족은 그 어떤 종족과도 대화를 할 수 없어요. 종족 특성상 대화가 불가능하게 설정되어 있어. 그리고 어떤 종족과도 우호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동족끼리도 마찬가지. 얘네는 동족끼리도 우호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게 설정이 되어 있어. 그래서 처음에 이 캐릭터가 시작을 하면은 어느 신전 같은 데서 깨어난대. 근데 그 신전 같은 곳에서 혼자서 딱 깨어나잖아. 그럼 주변에 알이 있잖아. 얘네를 다 먹어버리는 게 시작이야. 그래서 처음에 태어나자마자 두 마리가 마주치면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거야. 그런 종족이래. 심지어 얘네를 너무 싫어하니까 사람들이 얘네를 유체를 보자마자 죽이려 들기 때문에 살아남아서 아성체까지 간다는 것만도 엄청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야. 심지어 이게 또 안 좋은 사이클이 있는데, 봐봐. 얘네가 처음에 태어나면 아무 능력이 없어. 진짜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근데 얘네가 성장을 하려면 뭔가를 잡아먹어야 돼. 잡아먹으려면 힘이 필요해. 근데 얘네가 가진 게 없어. 왜? 아직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 이래서 안 좋은 사이클이 굴러가는 거야. 강해지려면 먹어야 되는데 먹으려면 강해져야 돼. 그래서 구린 캐릭터예요. 심지어 종족마다 캐릭터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특성도 있고 그 공통 특성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몬스터를 뭐 생명체를 잡아먹든 시체를 잡아먹든 가차로 얻어요. 특성을. 그래서 어떤 종족한테 내가 원하는 특성이 있어. 그걸 얻으려면 걔를 잡아먹으면서 기도해야 돼. 제발 내가 그걸 얻게 해주세요 이라고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기도해도 안 나올 수도 있어.
개판이야. 근데 주인공은 여기서 5위를 했습니다. 대단한 친구예요. 심지어 이거 소설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중간중간에 자기가 어떤 일을 해냈었는지 같은 걸 회상하는 장면들이 있거든. 그걸 보면 얘는 원래 사람이 아닌 게 아니었을까? 아니, 원래 사람이 아니었던 걸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캐릭터, 이 종족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높아요. 진짜 얘 좀 기괴해, 이걸 읽다 보면. 하여튼 주인공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떠보니까 고치 속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깨어나자마자 바닥을 달리고 있는 바퀴벌레를 잡아서 먹어요. 무슨 상황인지 상황을 살펴보니까 자기 몸이 자기가 플레이하던 에이모프라는 캐릭터로 이제 되어 있는 거야. 방금 태어났대. 개판이네. 게임 빙인가? 이게 말로만 듣던 전생인가?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튼 모르겠는데 일단 살아는 남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이 뭐냐? 성장을 해야지. 근데 뭐라 그랬어? 약하다 그랬잖아. 근데 정말 다행인 게 뭐냐면 얘가 있었던 곳이 어느 우주 함선이에요. 다행히도 함선이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지금 있는 곳은 창고, 그리고 사람도 별로 드나들지 않는 창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조금만 숨을 잘 죽이고 있으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 것 같아, 한동안. 그래서 이 안에서 에너지바를 까먹으면서 함선 내부를 돌아다니는 바퀴벌레를 사냥을 해요. 그렇게 해서 조금씩 능력치를 올려나가. 그러고 나서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문제는 살아남으려면 강해져야 되겠죠? 강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먹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함선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함선의 상황을 파악을 해요. 어떻게 해야 얘가 더 강해질 수 있을지 각을 재는 거야. 뭘 어떻게 강해져요? 먹어야 된다면서요? 그래요. 강해지려면 먹어야 된다 그러죠. 뭘 먹어야 되겠어요? 여기 함선이잖아. 함선을 운영하는 주체가 있을 거 아니야. 걔네가 생명체겠지, 어지간하면. 걔네를 먹을 각을 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누구든지 우리 모두 함께 평화롭게 살아요가 안 되는 종족이야, 얘네는. 그래서 이제 상황을 살펴봅니다. 이 함선은 메가코프라고 지구에서 출발한 인간 종족들을 대표하는 메가코프라는 그런 집단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 정부를 상대로 승리한 사이버펑크 세계관의 기업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 인간들의 기업은 행성을 몇 개씩 가지고 다닐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그룹으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우주에서 강인한 종족들 혹은 이제 강인한 세력들을 꼽으라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갈 수 있는 메가콥이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문제가 뭐냐면 보통 SF 세계관이 넓어지잖아.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 메가콥도 마찬가지예요. 메가콥에서도 사람을 사람으로 별로 대우를 안 해줘요. 해고 절차를 밟으면 보통 죽여요. 그러니까 너 해고야 그러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가 아니라 넌 내일부터 숨쉬지 마가 되는 거임. 그 세계관이 좀 그래. 이 함선도 메가콥 거라 그랬잖아. 그래서 이제 주인공이 환풍구를 통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내부를 살펴보는데 이거는 어떤 메가콥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험선이야. 그래서 이 안에는 생물의 유전자 표본 같은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어떤 생명체, 애완동물로 되게 유명했었던 생명체가 있는데 그 생명체 하나를 데려다가 얘는 엄청난 잠재력이 있을 거야 이러면서 실험이라 쓰고 고문이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당 메가코프의 연구진들이겠죠. 연구팀이 있을 거고 함선을 운영하는 그 함장이 있고 그 함장의 밑에 있는 팀이 있겠지. 그리고 그 밑에 세분화시키면은 창고 물자관리팀 그리고 그 보안팀 이런 식으로 이제 계열이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들 모두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사람이 한 명 있어. 메가코프의 귀족 일가야.
메가코프는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나게 거대한 회사잖아. 근데 여기는 메가코프는 왕국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아. 그래서 맞아, 메가코퍼레이션 할 때 그거야. 근데 오너 일가는 귀족으로 치는 거야. 이제 걔네는 좀 종이 다르다라고 보는 거야. 신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야. 그래서 1등 시민, 2등 시민, 3등 시민 같은 느낌으로 이제 메가코프의 인종들을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 함선에는 1등 시민이 타고 있는 거야. 얘가 연구의 총책임자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누구부터 먹어야, 뭘 어떻게 해야 얘가 안 걸리고 성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닭을 잽니다. 그리고 닭을 재고 실행하는 순간부터가 이 소설의 진짜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스포 안 할래. 그냥 어지간하면 보통 여기 에피소드를 풀거든. 여기는 스포를 안 할래. 얘 미쳤음. 이제부터 장단점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 진짜로. 왜냐면 이거는 지금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무료분 쪽일 거예요. 무료분 쪽 아니면 무료분보다 살짝 더 나아간 쪽일 건데, 굳이 설명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 왜냐면 진짜 재밌었거든. 그러면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단점 얘기를 하면서 중간중간에도 스포일러가 들어가긴 할 건데, 일단 들어봐봐. 일단 장점. 정말 보기 드문 크리처물이요. 혹은 인해물. 진짜 보기 힘들어요. 그것도 잘 만들어진 그런 종류는 보기가 쉽지 않아. 아마 찾으면 있겠지. 있기야 있겠지. 크리처라고 치면은 뭐라도 나오긴 해. 근데 뭐라도 나오기야 합니다만은 그게 잘 됐다라는 보장이 없어, 보통. 뭐 이런 게 다 있냐? 일단 찜. 이제 보통 땡땡이 되었다 같은 느낌으로 하면은 보통 사람이에요. 무신의 후계자, 아카데미 마피아, 크툴루 게임독 천재 마법사, 그리고 검술 천재, 얼굴 천재, 망나니, 이런 느낌으로 진행을 하지, 사람이 아닌 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야.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닌 걸로 되게 되면 보통 귀여운 생명체 같은 느낌으로 가는 경우가 좀 흔하죠. 근데 그거 말고 뭐 다른 이종족 같은 걸로도 될 수 있잖아요. 그래도 보통 인간 형태긴 해요. 인간 형태가 아닌 그런 크리처 같은 생명체가 될 수도 있잖아요. 보통 그럼 망해요, 소설이. 보통 그런 소설이 망해요. 그 소설들이 잘 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냐? 그냥 이제 상상하기 힘드니까.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좀 제대로 상상을 하면서 읽는 것이 이제 소설의 묘미인데, 크리처라고 하는 인간과 동떨어져 있는 생명체에 대한 거는 아무리 소설을 열심히 적는다고 한들 완벽하게 상상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다 보니 크리처물이 별로 성장을 못해요. 그랬는데 이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상상도 제법 할만하다 라는 부분도 장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근데 별로 좋은 건 아니긴 해. 단점 중에 첫 번째, 상상을 돕는 세세한 묘사. 그로테스크하고 좀 잔인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묘사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 이따도 필요 없다. 지금 해주는 게 낫겠다. 이게 내가 주인공이 뭔가 사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했잖아. 어쩌면 이 새끼 사람 아닐지도 몰라라는, 그거는 비슷한 얘기를 했잖아.
왜 그러냐면 얘가 사람을 사냥하거나 공격하는 방식이 진짜 크리처 같아요. 옛날에 에일리언 있잖아. 우리 에일리언 영화 시리즈 있잖아. 요거 에일리언. 이거 시리즈 보면은 우리 도코이들 영화 본 적 있어요? 나는 무서워서 안 봤거든? 안 봤는데도 유명한 장면들 몇 개를 알아요. 그 중에서 하나가 사람 배 찍고 나오는 장면이거든? 그런 장면이 있어. 에이리언 시리즈에서 사람의 배를 뚫고 나오는 괴물은 체스트버스터라고 부릅니다. 이제 에이리언이 사람의 얼굴에 유충을 착상을 시키면 숙주의 몸 안에서 성장한 유충이 배 혹은 가슴을 찍고 나옵니다 라고 하는 게 있거든. 얘가 그 짓을 해요. 얘가 그 짓을 해요. 그리고 얘가 사람을 사냥하는 방식에서 가장 유용하게 써먹는 게 어떤 거냐면, 잡아먹은 사람의 그 목소리를 흉내낼 수 있는 기관이 있어. 그거를 갖다가 유인을 해서 잡아먹고 그거로 상대방을 혼선을 주는 거야. 누가 그랬는지를 혼선을 주는 거를 제일 잘해. 사람에 대한 기만책이 엄청나게 특화되어 있는 플레이어예요. 그 생산한다는 게 아이를 넣는 건가요? 아니면 사람 입속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사람을 죽이고 그 배 안에 있는 내장을 끄집어내서 안에 들어가서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서. 그것도 자기가 추격당하는 와중에. 자기가 추격당하는 와중에 미리 부상을 입혀놨어. 그것도 독을 심어가지고 말도 못하는 상태로 만들어놨어. 그러고 나서 다른 방향으로 도망을 가면서 그 뒤에서 쫓아오는 적들을 지원군을 유인을 해. 그 다음에 한 바퀴 돌아서 그 미리 눕혀놨던 놈 있잖아. 걔 배를 가르고 들어가서 숨어 있어. 그러다가 얘 도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배 안으로 튀어나와서 공격을 하더라고. 와, 이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진짜 얜 또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장점, 지능적인 똑똑한 주인공. 환풍구에서 습격하는 장면 많지 있지. 근데 환풍구에서 습격해서 끌어당기는 것보다 환풍구에서 쫓아가다가 내려가서 잡아먹어버리고 흔적을 없앤 다음에 위로 올라오는 경우, 보통 그런 게 이 친구의 결에 맞아요. 아니야, 사이즈가 그렇게 작지도 않아. 나중에 성장하면 막 몇 미터 단위라고 나오기도 해. 근데 그 와중에도 기만책을 쓴다는 거임, 얘는. 물론 내가 말한 그 뱃속에 들어갔다가 튀어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엄청나게 커다랄 때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커다랄 때는 아니지만 적어도 사람 크기 정도는 될 텐데, 그때 조금 덩치 큰 놈을 노려서 배 안쪽으로 들어가고 못 들어간 신체 일부는 시체 밑에다가 숨겨서, 어두운 곳이니까 숨겨서 최대한 위장을 했어. 그러고 나서 사람을 기만을 한 거야. 너무 급박한 상황이니까 눈치를 못 챌 거라는 것까지 감안한 기술이에요. 그리고 똑똑해, 주인공이. 얼마나 똑똑하냐면 이제 몇 가지를 보고, 아, 지금 상대는 이런 느낌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겠다라는 거를 얘가 직접 상상을 해. 그래서 그게 대부분 들어맞으니까 고구마가 별로 없죠. 근데 이것도 단점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너무 말이 많아.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면에 대한 생각이 보통 주인공 위주로 풀어진단 말이에요. 맞아. 포식자로서 사냥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 주인공이. 자, 근데 일단 봐봐. 이 소설은 1인칭 소설이에요. 기본적으로 주인공에 관련돼서 나올 때는 주인공 시점에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나레이션도 주인공으로 들어가요. 보통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때 자기가 나레이션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이 보기에는 너무 말이 많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왜냐면 그것도 대화체로 진행이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일부 단점으로 들어갈 수는 있으나 저는 제가 볼 때는 이 캐릭터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보여주기 위한 내면 묘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래서 저는 장점이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단점일 수도 있어서 단점으로 적어놨습니다. 4번. 이거도 할 수 있나? 성장형 먼지 갯모래.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장형 먼지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종족이 엄청나게 강해질 수는 있는데 지금 당장 강하진 않아. 근데 주인공이 이 종족에 대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누구보다, 제작진을 제외한 그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어. 그래서 자기 상황을 최대한 유연하게 활용을 하고 그러면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장면들이 종종 나오니까 성장형 먼치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압도적인 주인공의 과거에서 오는 기대라는 게 이거는 좀 커다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 주인공이 중간중간에 자기 과거에 대해서 회상하는 장면이 있다 그랬잖아. 얘는 놀라운 캐릭터예요. 진짜 놀라운 캐릭터예요. 내가 기억하는 썰 몇 개만 들려줄게. 엄청난 스포일러는 아니야. 언젠가는 나올 건데 자세하게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무려 3개 이상의 집단에게 공적이 되어서 쫓긴 적이 있으며 그들을 상대로 승리했음. 두 번째, 사람이었을 때 게임으로 플레이할 때 당시에 압도적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을 제외한 또 다른 랭커가 주인공에게 시비를 걸자 그 사람이 접기 직전까지 공격했음. 심지어 압도적으로 괴롭히는 데 성공했음. 세 번째, 이 사람은 이름만으로 상대에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업적을 쌓은 기록이 있음. 네 번째, 주인공은 커뮤니티에서 이름이 자주 언급되었음. 다만 언급되는 게 이 사람 대단하지 않냐가 아니라 이 새끼 좀 어떻게 해봐라 라는 입장으로. 너무 강력한데, 강한 것도 강한 건데 머리를 너무 잘 써. 그래서 사람들이 좀 학을 때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대단한 캐릭터임. 이거 한번 얘기를 할까? 첫 번째 예시죠. 3개 이상의 집단하고 싸움 끝에 승리했다라는 거. 이것만 스포를 할까? 이거 스포하면 좀 재밌을 수도 있어. 이거 스포하면 기대돼서 한번 읽어볼까 할 수도 있어요. 이제 주인공이 어떤 이유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길드 3개 연합한테 공적 취급을 당해서 주인공이 혼자 떨어져 있는 행성 안으로 3개의 길드원들이 진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 한 명과 3개 길드의 길드원들이 함께 싸운 적이 있는데 주인공이 그 3길드를 싹 다 압도적으로 해치워버리고 길드는 해산했음. 자세한 얘기 안 할게. 자세한 얘기 안 하는데 3길드가 플레이어 1명을 대상으로 싸웠고 싸움 끝에 다 졌고 3길드는 내분이 나서 길드 자체가 흩어졌음.
A 길드, B 길드, C 길드의 연합이 흩어진 게 아니라 A, B, C 길드가 터졌다고. 이게 A, B, C 길드가 있는데 태풍 거북이님 어서와요. 경아 반갑습니다. 오늘 아까 방송하셨나요? 야,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방송 켜가지고 이렇게 싸웠는데 싸운 끝에 승리한 게 주인공이야. 승리라는 게 주인공인데 이 ABC 길드 연합 해체가 아니라 이 결과가 ABC 길드 연합 해체가 아니라 ABC 길드 해체라고. 길드 3개가 터졌다고. 미친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이제 뉴비가 있으면 고인물들은 약간 좀 도와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주인공이 선택한 종족은 애초에 자신을 제외한 모두가 적이기 때문에 뉴비를 돕지 않아요. 근데 뉴비가 얘를 만나면 게임 접으려고 고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그랬어. 왜냐면 무서워서. 플레이가 사람이 하는 플레이가 아니라 진짜 우주 괴물하고 싸우는 느낌이라서 그 뉴비가 접은 것도 은근 많다라는 듯한 느낌의 서술이 있었어. 대단해. 자, 일부러 스포일러가 안 되게끔 최대한 자제를 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캐릭터는 진짜 대단한 캐릭터입니다. 진짜 사람보다 괴물에 가까워요. 머리도 잘 쓰고 상황을 이용을 잘해. 그래서 장점이야. 그래서 장점인데 하지만 단점으로는 압도적인 게 하나 있죠. 명확한 성장이 어려운 크리처물이다. 이게 왜 단점이냐? 지금 보면은 이게 주인공이야. 이게 주인공이라고. 이게 준성체인가 그래. 아닙니다. 저 크리처 아닙니다. 몽골음 덕분에 어서오시고요. 이제 이 친구를 소설에서 열심히 서술을 해. 근데 이거를 완벽하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겠냐고. 그게 안 되잖아. 부러진 덕분에 어서와요. 경아 반갑습니다.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팔이 6개라고 지금 얘가 아마 팔이 6개라고 서술이 나올 거거든. 리경아 벌써 12시인가요? 반갑습니다. 다시 경아 반갑습니다. 어서오세요. 연습실 나왔다고? 어디 다녀요? 노래하니? 다주다주 로코니 다시 한번 경아. 취미로 춤을 춘다니 대단하군. 나는 완전 개씹 몸치라서 안 되는데 대단합니다. 오늘은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할 거예요. 오늘은 요거 하나만 소개를 할 건데 최대한 묘사를 안 할 거예요. 이건 좀 읽어봤으면 해서 최대한 내가 이거에 대한 스포일러를 좀 막을 거야. 스포일러 막을 건데 일단 재밌고요. 단점 하나 추가할게요. 이거는 단점이자 장점으로 볼 수 있는데 단점으로 느끼는 사람들이 최근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하나 추가를 하겠습니다. 아랫무림. 근데 사람이 없음. 이거 이 정도 가렘이거든? 이게 좀 결이 좀 달라, 하렘이.
다양한 종족에 대한 설정과 그에 대한 이렇게 또 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참 이 종족이 진짜 다양하거든. 사람을 닮은 그런 종족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하고 완전 동떨어져 있는 종족도 있고 뭐 하여튼 다양해. 그리고 플레이어블 캐릭터는 보통 사람에 가깝지만 그렇지 않은 놈들도 있고, 여기는 에이머프처럼 그런 놈들도 있고, 논 플레이어블 캐릭터에는 완전히 사람하고 동떨어진 캐릭터도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는 현실이잖아, 게임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크리처들하고도 대화가 통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엔 주인공의 일행이 좀 늘어나는데, 그 일행이 종족이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주인공한테 연심을 가지고 있는 애가 한 둘 정도 있어요. 그거는 뭐 나중에 보시면 알 겁니다. 보시면 알 건데, 하나는 연심인지 모르는 상태고 하나는 명백하게 연심은 맞는데 그거를 주인공이 이해를 못하고 있고, 그런 경우가 좀 있음. 하여튼 그래서 나는 이걸 단점에다 집어넣었어요. 멜랑꼴리하지 않아. 보통 그 하렘물 같은 느낌이면은 주인공하고 주인공을 둘러싼 인물들끼리 이제 대화를 하면서 뭔가 설레는 느낌이 살짝이라도 들어가야 되는데 전혀 설레지 않아. 근데 전혀 설레진 않는데 이거는 하렘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단점으로 집어넣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저게 글을 해치는 건 아니야. 오히려 글의 분위기를 끌어올려주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하렘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불쾌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집어넣은 거예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단점이야. 근데 진짜 종족이 엄청 다양해요. 진짜 엄청 다양해. 특히 몬스터들도 그렇고. 이제 내가 기억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잠깐 나오는 캐릭터인데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니에요. 근데 고래가 있어요. 우주를 항행하는 고래예요. 이 고래는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우주를 헤엄치면서 여러 행성들을 건너 돌아다니다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행성을 찾아서 그 에너지를 먹어. 그런 친구야. 그리고 엄청나게 커다랗고 딱 그 정도의 특징만 있어. 어머나. 정답. 백경. 모비딕. 아이고, 갱스비 덕분에 전체적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잘 사용하겠습니다. 아쉽게도 그 친구는 백경이나 모비딕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애다 우주 고래라는 느낌으로 묘사가 됐고요. 저 친구 말고도 기억나는 종족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우리 판타지면은 보통 어떤 생명체가 제일 세게 해요? 판타지 하면 어떤 생명체가 제일 세게? 아마 여기 있는 도코이들은 판타지 많이 봤으니까 대충 맞출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용. 다른 말로 드래곤. 근데 여기도 드래곤이 있어요. 정확하게는 드래곤 같은 게 있어요. 드래곤 같은 게 있는데 얘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종족명이 이렇게 됩니다. 종족명은 갤러곤이에요. 왜 갤러곤이냐? 갤럭시 플러스 드래곤에서 갤러곤이. 맞아, 갤럭시 플러스 드래곤에서 갤러곤이야. 얘네가 특이한 게 뭐냐? 얘네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니에요. 플레이어블 캐릭터가 아닌데 우주에 있는 재앙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아우솔 같은 느낌은 아니야. 아우솔은 동양풍의 용이잖아. 얘네는 서양풍 용에 가까워요. 서양풍 용에 가까운데 그 얼굴에 촉수가 잔뜩 달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드래곤의 요런 이미지 있잖아. 이런 형체로 생겼는데, 이런 느낌으로 모습이 생겼는데, 이제 요 얼굴에
얼굴 쪽에 촉수가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벌려서 먹이를 씹어먹는 느낌이 아니라 촉수로 빨아먹는 형태로 설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소설을 읽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묘사가 나와요. 그렇지. 두더지 입처럼. 되게 징그러워, 묘사 보면은. 약간 그 종족별로 다양한 문화가 있긴 한데 그 문화가 좀 별로인 것도 있고. 그리고 전투 묘사도 은근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신체의 특징을 살렸어요. 문제는 종족이라서 요게 문제야. 3번 단점하고 겹쳐요. 그러니까 얘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신체 부속지가 늘어나. 요거 머리 뒤에 달린 거 촉수고요. 이거 쓸 수 있고요. 요거 턱 계속 벌어지고 여기는 뿔로 들이받고 얘 팔 5개인가 6개인가 그렇고 촉수도 달렸고 꼬리도 달렸고 하여튼 엄청 많아. 그걸 가지고 싸우기도 해. 문제는 신체가 계속 변형을 하니까 일러스트가 없으면 확실히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다고 완전히 못 따라갈 건 또 아니긴 한데 어찌됐건 크리처물이라서 내 머릿속으로 이 소설에 나오는 캐릭터에 대해서 완벽하게 상상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해요. 완벽하게 이해하는 게 불가능해.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래도 종족별 신체의 특징을 살린 전투 묘사는 일품이었어요. 괜찮았다고 생각해. 하여튼 좋았어. 되게 좋았어. 마음에 들었어. 스토리 스포일러를 최대한 막고 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얼마나 잘 싸우느냐, 그리고 얼마나 머리를 잘 쓰느냐, 그리고 얼마나 괴물같이 행동을 하느냐에 중점을 맞춘 소설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주인공이 인간이고 원래 인간이었고 나름대로 내면에 어떠한 서사를 가지고 있는 친구긴 한데 그게 눈에 별로 안 들어와.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얼마나 잘 싸우는가야, 얼마나 머리를 잘 굴리는가도 있고. 그래서 좀 재밌어요. 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처음에 무료분만 보고 나중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는데 무료분 보고 나서 원래 내가 3시까지 기다렸다가 결제를 하거든? 그래야지 그 포인트를 받으니까 3시까지 안 기다리고 일단 질렀어요. 무심코 좀 지르고 말았어. 그 정도로 재밌게 봤어요. 결이 잘 맞으면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추천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소설에 대해서 슬슬 평점을 내려야 되겠죠? 매우 주관적인 평점을 내리자면 저는 5점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4점이 맞아. 원래 내 기준에서는 4점이 맞는데 4점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상상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독자들이 읽었을 때 완벽하게 따라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지는 못하기 때문에 1점을 깎는 게 맞거든? 근데 크리처 특수를 드렸어요. 크리처 특수를 드렸습니다. 이만한 소설이 별로 없어. 크리처하고 관련된 소설 중에 이만한 게 없어. 출근을 하느니 이 소설을 읽고 말겠다. 앵스비 덕분에 또 천칠원 감사합니다. 출근을 할 바에 이 소설을 읽고 말지. 그런 느낌이긴 해. 그런 느낌이긴 해. 일단 꿀잼이니까. 일단 실제로 꿀잼이니까.
알아? 아 이거 딴 거네. 네이버 쪽에도 이제 괴수를 다루는 친구가 있는데 저것도 그런 느낌인가 했네요. 아니, 근데 진짜로 저건 좀 재밌게 읽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재밌게 읽었고 아직도 읽고 있고 아마 490화까지 제가 다 읽게 된다면 그때는 노벨피아 가서 저것만 보고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 지금 아무리 봐도 괴수물 관련된 건 거의 없어. 그리고 자, 소신 발언할게요. 진짜 소신 발언할게요. 괴수물 검색하면 괴수파로가 나오거든? 괴수파로 볼 바엔 저거 본다. 진짜 소신 발언. 괴수파로 볼 바엔 저거 본다. 만약에 소년 만화 같은 느낌을 보고 싶다. 소년 만화 같은 식으로 성장하는 주인공을 보고 싶다. 그럼 괴수파로를 보세요. 근데 난 솔직히 괴수파로 별로 안 좋아하거든? 나는 일단 괴수파로를 별로 안 좋아해. 왜 안 좋아하냐? 이야기가 진전이 없어. 그냥 괴수파로로 내려치는 거예요. 이야기가 진전이 없어. 별로 안 좋아해. 진짜 괴수파로 보면은 내용이 뭐가 없음.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뭘 하는 게 없어. 주인공이 특별한 게 아니야. 주인공이 특별은 해. 특별은 한데 너무 특별해서 작가가 꽁꽁 숨겨놔. 나는 괴수파로가 보고 싶은 거지 괴수파로 이외의 괴수파로가 아닌 다른 괴수를 적대하고 있었던 일본의 군대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괴수를 전문적으로 상대하는 인간 집단이 있잖아. 거기에 주인공이 들어가려다가 실패했는데 어떻게 어쩌다 보니까 괴수파로가 된 거잖아. 나는 이 괴수파로가 날뛰는 걸 보고 싶은 거지 괴수파로랑 연관되어 있는 소꿉친구가 들어가 있는 그 집단에서의 성장서사나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라고. 근데 여기는 주인공에 대한 서술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잘 나와요. 그리고 주인공을 적대하는 집단 애들도 멍청하지 않아요. 그것도 진짜 좋다라고 생각해. 아, 이것도 적어야 되겠다. 이거 진짜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해. 적이 멍청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끔 그런 거 있잖아. 가끔? 아니야, 가끔 아니고 요즘엔 자주 있는 건데 주인공의 대단함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주인공 주변 인물들의 지능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좀 있어요. 너무 당연하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했던 부분들을 생각을 하지 못하는 애들. 예를 들어볼까? 포위 선멸진이라고 알아? 에스고이. 포위 선멸진이라고 우리 아군이 한 50명 정도 있어. 근데 적이 2000명이야. 그러면 그 2000명을 상대하는 방법이 뭐냐? 이렇게 좁은 골목에다가 좁은 골목 앞에서 진을 치고 여기 2000명들이 와 하고 몰려 나오면 얘네를 포위해서 섬멸하는 거야. 요 50명 정도로 삥 둘러싸서 벽을 만들어 놓고 이쪽에서 적들이 몰려 나오면 소수일 때 최대한 빠르게 섬멸해서 계속 적은 수와 싸운다라는 게 포위 선멸진이에요. 야, 얘는 뇌가 없냐? 앞에서 애들이 계속 지는 것 같으면 얘네도 뒤에서 활 쏘겠지. 아니면 여기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 킬존은 디펜스 게임에서나 성립을 하는 거지 현실에선 불가능하다고요. 보통 킬존이라는 거는 십자포화를 얘기를 하는데 십자포화가 이거잖아. 여기 한가운데 적진이 있어. 적들이 있어. 이렇게 뭉쳐 있어. 그럼 이거를 양 옆에서, 그러니까 각 방위를 점해놓고 이렇게 쏴서 십자로 포화를 해서 도망칠 곳을 없애고 단순간에 섬멸한다라는 게 킬존의 의의거든. 근데 이거를 한 번 당하면 얘네가 바보냐? 당연히 대응을 하겠지. 도망을 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지. 그래서 완벽하게 섬멸을 하지 않는 이상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포위 선멸지는
반드시 얘네가 일자로만 계속해서 직진을 해야만 이게 성립이 가능해. 그리고 지휘관이 너무너무 멍청해서 앞에서 애들이 쓰러지고 있는데 우리가 숫자가 더 많다 들어가라 라고 하는 원균 같은 지휘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작전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 모든 게 성립을 해서 주인공 보고 헤스고이가 된단 말이야. 그게 문제야. 그런 게 사람들을 좀 보기 싫게 만드는 거야. 근데 그에 비하면 인화하는 우주괴물이 되었다에 나오는 NPC 혹은 이제 적들 이런 캐릭터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요. 멍청하지 않아. 그건 끝났니? 끝났네. 한 번 더. 멍청하지 않다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는 스포일러는 살짝 곁들여서 얘기를 해볼게요. 주인공이 원래 있었던 함선을 탈출을 해. 함선을 다 잡아먹었어. 함선에 있던 애들을 다 잡아먹고 이제 성장할 대로 성장을 해서 탈출을 해. 그러고 나서 조금 번화한 행성에 가요. 그리고 거기에 하수도로 침입을 하는데 하수도로 침입을 해서 3등 시민들이나 2등 시민들이 주로 사는 되게 노후화된 주택단지로 들어가. 거기에 잠입을 해. 거기로 들어갈 때 사람 하나를 잡아먹어서 걔네 집을 아지트로 삼아요. 그러고 나서 그 주택단지를 자기 먹잇감들이 많은 둥지로 삼는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서 계속해서 사냥을 해. 그러다 보니까 실종자가 늘잖아. 실종자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경찰이 얘네를 쫓기 시작을 해. 그러면서 경찰들은 얘네가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 놈들인지에 대해서 최대한 프로파일링을 해서 추격을 하고요. 실제로 얘네가 어디에 위치해 있고 몇 건의 살인사건이 얘랑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유추하기 시작을 합니다. 머리가 똑똑해요. 최소한 NPC들은 멍청하잖아요. 엑스트라 캐릭터들도 아니야, 엑스트라는 좀 멍청할 때가 있었던 것 같아. 이게 모든 캐릭터가 똑똑한 건 아니야. 모든 캐릭터가 똑똑한 건 아니기 때문에 멍청한 애들도 많았어요. 멍청한 애들도 많았는데 좀 비중이 있거나 주인공이랑 싸우고 있거나 그런 애들은 멍청하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동안 왜 주인공을 제외한 나머지는 멍청하지라는 것 때문에 오는 답답함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되게 괜찮았어요. 휴, 오늘은 짓덜브를 들으면서도 지능이 좀 덜 떨어졌다. 역시 영업할 때는 머리가 팽팽 돈다니까. 네. 설명 끝났으니까 이제 또 지능 떨어진다. 왜? 하여튼 그러하다. 저는 이 소설을 꽤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그리처물을 보고 싶었다면 이 소설 한 번쯤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보러하다. 잠깐만, 스크린샷을 잘 찍었나? 잘 찍혔다. 나가 저쪽에다 올리고. 자, 하여튼 오늘 리뷰할 소설은 요거 하나가 끝이에요. 진짜 이거 하나가 끝임. 원래 요거 하나만 할 생각이었어, 오늘은. 최근에 소설을 많이 못 읽어서. 그러니까 소설 리뷰는 이제 끝났고, 자, 방제를 좀 바꿉시다. 이제 적당히 좀 떠들어 보자고요. 오늘 그 가족들하고 일정이다 그러잖아. 가족들하고 일정이 있어서 나갔다 왔는데 뭐냐면 그 우리 고모가 최근에 연극을 하기 시작을 하셨어요.
최근에 연극을 하신대. 그래서 이번에 그 연극 하나를 하기로 했대. 그 공연을 하기로 했대. 그래서 시간 되는 가족들은 보러 오세요 하고 이제 그 보내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 보러 갔다 왔어요. 그거 보러 갔다 왔는데 나름대로 재밌었어. 스토리는 뻔해. 스토리는 뻔한데 나름대로 재밌었어. 어떤 거였냐면 제목이 소머야. 나는 소머라고 불러요. 그쪽에선 썸머래. 내가 볼 땐 소머야. 왜? 스펠링이 다르거든. 썸머 스펠링이 그거잖아. 썸머가 SUMMER이잖아. 이게 썸머잖아. 근데 오늘 본 연극은 이거였음. 근데 썸머래. 썸머라고 하더라고. 극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그렇고 그 바깥에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게 썸머래. 난 인정하기 싫었어. 난 인정하기 싫어서 나는 혼자서 썸머라고 계속 부르고 있었어요. 하여튼 이제 극에서 등장하는 극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 총 4명이 등장을 해요. 총 4명이 등장을 하는데 그냥 썸머라고 하자. 귀찮다. 썸머라고 하는 별장이 있어. 근데 여기가 민박집 같은 거래. 혹은 피난처 같은 거야. 그러니까 총 3명이 등장을 하는데 일단 먼저 3명이 되게 중요한 인물인데 첫 번째 살인범, 살인 청법자. 열심히 적는 중. 짜증나지. 잠깐만. 텍스트를 켠다. 귀찮아졌어. 이제 극중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일단 청법자, 두 번째가 전세 사기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속성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돈 세탁? 약간 세 번째 캐릭터는 무슨 느낌이었냐면은 그 공무원들 중에서 공직자들이랑 좀 엮여가지고 더러운 일 해주는, 돈 세탁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막 범합이 챙겨드린다 그러고 그 어디 갱지 하나 사가지고 돈 세탁한다 그러고 그러는 거 보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근데 이제 이 중에 2명이 넘버 5라고 불려요. 이 극에서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넘버 5라는 존재예요. 걔는 누구냐? 넘버 5가 누구냐? 뭐하는 애냐? 온갖 범죄에 엮여 있다라고 하는 배후라고 하는 존재예요. 도시괴담 같은 거야. 도시괴담 같은 건데 그런 존재가 있대. 근데 청부업자는 넘버 5라고 불려요. 청부업자는 넘버 5라고 불리고 넘버즈 5 이거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얘도 넘버즈 5예요. 자신을 그렇게 자칭을 해요. 얘는 아니에요. 돈 세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3명이 있는데 각자 어떠한 미션을 받아서 이곳으로 오게 돼요. 썸머라는 별장으로. 어떻게 오게 되는 거냐면 요 사기 전문가 있지. 이 사기 전문가가 사기를 쳤어. 그러고 나서 일을 한 번 더 하자라 하는데 저희 업계에서는 그
일 한 번 하고 나면 3년은 쉬어야 돼요. 3년은 안식년을 가져야 돼서 내가 3년 뒤에도 혹시 생각 있으시면 꼭 좀 그때 연락을 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러고 썸머라는 엄청나게 외진 곳에 있는 집으로 가기로 해. 거기에서 숨어 살기로 해. 그리고 돈 세탁하는 사람은 그 차관이라는 존재가 있대. 그러니까 그 차관이라는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집주인이랑 연락을 다 해놨으니까 거기 가서 그 집 계약만 해라.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되면은 거기 계약금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범합이 챙기는 걸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로 가기로 해요. 그래서 청부업자는 은퇴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은퇴식으로 일 하나만 더 해달라. 썸머라는 별장이 있는데 거기 가서 거기 별장 주인만 죽여라. 근데 이 청부업자가 특이한 게 뭐냐면 자살로 위장을 시키는데 특화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서 죽여라. 알았다. 그러겠다. 그리고 갔어. 자, 근데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일이 어떻게 꼬이냐면 이 사기 전문가가 그 별장을 아무도 안 사는 곳으로 알고 있었어. 10년간 비어있던 집으로 알아. 근데 갔는데 깨끗한 거야. 왜 깨끗하지? 이러고 모르겠다.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쉴라 그러는데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려. 손님 예약하고 오셨어요? 이런 이 소리에 기겁해가지고 쓰러져요. 유령인 줄 알고 쓰러졌어. 여기서 네 번째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숙소 관리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숙소 관리인은 이 썸머라는 숙소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10년 동안 매달 30만 원씩 입금을 할 테니까 저기를 가끔 올라가서 들여다봐달라라는 숙소 주인의 부탁을 받고 인근에 집이라고는 한 채밖에 없는 이 외딴 곳에서 혼자서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도 일을 하려고 위로 올라왔던 거거든. 근데 사기 전문가를 만났어. 사기 전문가가 기절을 했지? 그래서 이 사람을 소파로 옮기려고 그러는데 너무 무거워서 안 들리는 거야. 끙차하고 드는데 안 들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등장하는 4명은 전부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안 들리는데 숙소 관리인을 위해서 이 돈 세탁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계세요 하고 문 열고 딱 들어왔는데 쓰러져 있는 사람 위에서 끙차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시간 보내세요 이러고 갈라 그러는데 숙소 관리인이 붙잡아서 아니야 이거 좀 도와주세요 이러고 같이 들어서 올려요. 들어 올려서 소파 위에다가 눕혀 놓는데 여기서부터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사기 전문가가 사기를 쳐서 큰 돈을 모아서 자기 캐리어에다가 들고 올라왔는데 이제 이 캐리어를 숨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별장에서 숨겨놓고 같이 여기에서 지내려고 했어. 근데 숙소까지 올라오는 시간도 엄청나게 길고 오는 길이 험하고 그래서 조금 쉬려다가 기절을 했죠. 그래서 숙소 관리인이 이 기절한 사람 올려놓고 돈 세탁하는 사람이랑 대화를 조금 나눠요. 여기 집주인이 누구냐 이러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거를 가방을 치워. 그 무대 뒤편으로 치워줘. 진짜 말 그대로 관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치웠어.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청부업자가 올라와. 청부업자가 올라올 때는 온몸이 젖은 상태에서 등장을 해요. 비가 엄청나게 왔나봐. 그래서 힘들어 하면서 이 사기 전문가가 가지고 있었던 캐리어랑 똑같이 생긴 캐리어를 가지고 와요. 이 사람 캐리어지. 이 사람 거야. 그 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일 처리를 할 때 사용을 하는 그런 도구들이 들어있었나 봐요. 올라왔는데 비가 너무 오잖아. 그래서 갇혔잖아. 문제가 뭐냐면 저 여기 숙소 예약하고 왔어요 하고 숙소 관리인한테 예약을 했는데 우편으로 예약을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 무슨 소리예요? 저 인터넷으로 예약했어요. 이틀 묵을 거예요 라고 했는데 여기 인터넷이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되고 뭐 제대로 되는 게 없어서 여기는 어지간하면 우편으로 해요. 그래서
아, 아니라고. 나 이거 인터넷으로 했다고 하고 보여주려고 하는데 핸드폰이 안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청부업자는 좀 멘붕에 빠져요. 약간 청부업자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우리 MZ 세대들이 조금 더 성장한 그런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되게 사람하고 소통하는 거 잘 못하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살짝 멘붕에 빠져서 뒤로 빠져 있는데 이제 이 세 사람이다. 여기 있는 이 세 사람이 집주인을 찾아요. 왜냐면 청부업자는 집주인을 죽여야 되고 여기 사기 전문가가 아니라 돈 세탁하는 사람. 숙소 관리는 집주인이 누군지 몰라. 왜냐면 집주인은 얼굴을 본 적이 없어. 그냥 우편으로 받아도 그냥 부탁만 받았을 뿐이야. 그리고 돈 세탁하는 사람은 집주인을 만나야 돼. 왜냐면 계약서에 도장을 받아와야 되거든. 청부업자는 집주인을 알아야 돼. 왜냐면 죽여야 되니까. 근데 이러면 집주인으로 의심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잖아. 사기 전문가. 그래서 이 사기 전문가가 기절해 있는 걸 깨웁니다. 깨웠는데 얘는 상황을 파악을 못하지. 10년간 비어있는 집이라고 해서 알고 왔는데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은 것이며 집주인은 누군지 왜 찾는 것이며 이런 상황이 됐잖아. 그래서 난 여기 숨어서 3년을 버텨야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사람들이 자꾸 자기를 집주인으로 오해를 하니까 그래요, 내가 집주인이에요 하기로 해. 근데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까도 보셨잖아요. 저 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은데 우리 손님들 다들 나가주세요. 영어 말합니다. 이러고 내쫓으려 그래. 문제는 밖에 어떻다? 비가 주 올라온다. 비가 주 올라오니까 안 나갈라 그래. 일단 청부업자 자기는 여기 예약을 했죠. 예약을 했는데 내가 왜 나가? 그리고 나가면 일을 못 하잖아. 은퇴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나갈라 그래요. 돈 세탁하는 사람? 나 계약서에 도장 받으러 왔어요. 도장만 받으면 나갈게요. 도장 찍어주세요. 그때까지 안 나갑니다. 숙소 관리인? 아니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나보고 어딜 나가라 그래요. 힘들잖아요. 안 돼요. 저 안 갈 거예요. 이러니까 숙소 관리인이 말이 안 통해. 그래서 사기 전문가가 자기 집주인이잖아. 그런 걸로 하기로 했잖아. 그래서 관리인 해고예요. 당신은 해고야. 이러고 해고를 시켜버려. 해고를 시켜버리고 나가라 그래. 그래서 숙소 관리인 나가. 중간에 극에서 극에서 빠져. 근데 그러고 나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청부업자가 자기 캐리어에 앉아 있거든. 자기 캐리어 이렇게 두고 이 위에 앉아서 이제 극을 진행을 하는데 이 캐리어가 아까 전에 사기꾼 캐리어랑 똑같이 생겼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기꾼이 이거 내놔라. 내 캐리어다. 내 캐리어 위에 앉아서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청부업자는 당연히 지 거니까 이거 내 거다.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이거 내 거다. 저 사람도 봤다. 내 거라는 거 맞다. 그러니까 돈 세탁하는 사람도 직접 봤어. 이 사람이 들고 오는 걸. 그래서 맞다라고 증언을 해줘. 안 믿어. 사기 전문가가. 왜냐면 그 안에 돈이 들어있으니까 당연히 안에를 열어보고 자기가 기절한 사이에 안에 있는 걸 열어보고 자기들이 훔치려고 입을 맞춘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때를 쓰고 화도 내고 하다가 타협을 해요. 그래, 내가 좀 떼어줄게. 그러니까 저거 내 거잖아. 달라고, 내 거라고. 이러면서 이제 쌩 난리를 쳐. 쌩 난리를 치는데 관리인도 알 거다. 관리인이 저게 내 건 줄 알 거다. 이러고 얘기를 해. 관리인 갔잖아. 근데 관리인이 갔으니까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전화도 안 돼. 지금 여기 전화 안 터지잖아. 인터넷도 안 되고.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데 관리인이 갑자기 그게 다시 등장을 해요. 1인 노조 차려가지고 사장은 각성하라. 내가 10년을 여기를 일을 하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 월 30만 원 받아가면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에 사람을 해고를 할 수가 있냐 이러면서 각성하라 그러고 혼자서 시위를 해. 근데 이제 이 사람의 증언이 지금 중요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저 돈 든 캐리어로 추정되는 게 누구 거냐 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 문제는 관리인이 대답을 안 해주려 그래. 자기 다시 고용한다는 얘기 나올 때까지 이거를 안 하려 그래. 그냥 고용하겠다고 했어.
현재 집주인으로 사기를 치고 있는 이 사람이 알았어요. 고용할게요. 30만 원 도로 드리면 되죠. 라고 얘기하니까 대답을 안 해. 대꾸를 안 해. 아, 이 기회에 돈 좀 올려받으려나 봐. 그래서 여기 돈 세탁하는 사람이 그 40만 원 불러봐요. 이러니까 40만 원 부르니까 대답을 안 해. 모자란가 봐. 그래서 50만 원 부르라 그래서 50만 원 불러주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러면서 이제 또 바뀌어. 태세를 전환을 해. 문제가 뭐냐면 이때부터 이 사람의 역할이, 숙소 관리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해지는데, 숙소 관리인이 이 사기 전문가가 쓰러진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하는데 되게 오해받게 설명을 해요. 아까 얘기했지. 이 사람 기절했을 때 숙소 관리인이 그 기절한 사람을 들어서 옮기려고 그러는데 못 들었고, 돈 세탁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도와서 옮겨달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사실 그 과정에서 인공호흡을 하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이 돈 세탁하는 사람이 심장마비가 왔나봐, 인공호흡 해야 되겠네 하려는 거를 숙소 관리인이 발로 밀어내면서 아유, 그 정도 아니에요, 이거 그냥 기절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일어날 거니까 옮기는 것만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지. 근데 이거를 이 돈 세탁한 사람이 사기 전문가의 몸을 막 이리저리 만지고 입을 맞추려고 했었다는 것처럼 얘기를 해. 사람이 오해받게 설명을 해. 그런 다음에 아니 그 아까 전에 그 캐리어 옮기시지 않았냐, 캐리어 어디다 놨냐, 옮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대, 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캐리어의 행방이 미스테리가 된 거야. 그래서 또 청부업자가 앉아있는 캐리어가 청부업자 건지 아닌지를 숙소 관리인한테 들을 생각이었는데 숙소 관리인이 얘기를 똑바로 안 해주는 거야. 기억을 못 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또 생깁니다. 이거 내 거다, 아니다, 이거 내 거다, 이러면서 둘이서 싸움이 나요. 근데 또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돈 세탁 받는 사람은 그냥 계약서에 도장만 받으면 되잖아. 그래서 이 둘 사이에 끼기 싫어졌어. 나 도장만 찍어줘라. 니네 둘이 캐리어 가지고 싸우는 거 내 알 바 아니고 나 도장만 찍어줘라. 나 집에 가야 된다. 집에서 애들 기다린다. 나 도장을 받았어. 갈라 그랬는데 숙소 관리인이 창밖을 계속 보고 있는데 비가 너무 오잖아. 여기서 나가는 길이 강이 있는데 다리 하나 있고, 요 다리 건너편에다가 차를 대놨대, 돈 세탁하는 사람이. 그냥 이 다리가 비에 잠긴 거야. 못 가. 못 가게 됐어. 그래서 그럼 우회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있죠. 있긴 한데 외길이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 산길이고 한 10km 정도 내려가서 그 다음에 여기 10km 정도 돌아 올라오면 돼요. 그럼 차 끌고 가시면 되겠네, 이러고 얘기를 해. 어떻게 가? 심지어 이제 점점 얘기가 심각해져요. 왜 심각해지냐면 비가 너무 많이 와. 너무 많이 오니까 일단 저 가는 길이 잠겼다 그랬지? 그리고 토사가 조금씩 흘러내려. 그러면서 이제 숙소 관리인이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주인분은 기억을 하실 텐데 제가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에 편지 하나 드렸잖아요. 여기 방이 지금 하나밖에 없는 이유가 비가 저번에 엄청 왔을 때 그 산사태가 나가지고 여기 토사가 다 이제 밀고 들어와서 객실 싹 다 망가진 거, 내가 이거 청소까지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다시 만드는 건 안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객실 다 없앤 거잖아요, 이러고 얘기를 해. 그럼 여기가 산사태가 잘 난다는 거잖아요. 그죠? 저번에는 이거보다 비가 많이 왔나요? 아니요, 이거보다 적었죠? 난리가 나. 난리가 나. 지금 당장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길이 뭐가 있는데요? 저기 안 된다면서요. 그 하나 있긴 한데 거기가 외길인데 절벽이에요. 옆에가 절벽이에요. 이러길래 나는 잔도를 생각을 했어. 여기가 길이 서로 이렇게 벽에 붙어서 가면은 지나갈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된 길이 있대. 나는 이렇게 지나가는 잔도를 생각을 했어. 근데 사람 키만한 절벽이래. 절벽 자체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은 거야. 다만 헛디디면 죽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절벽 쪽으로 가면은 갈 수 있다. 얼마든지.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럼 그렇게 가자. 가기로 했는데 절벽 쪽에 가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 흙이 쓸려 내려가지고 절벽 쪽이 조금 더 높아졌어. 그래서 사다리를 갖다 대야 될 것 같아. 사다리를 갖다 대야 되는데 문제는 바깥에 창고 쪽이 지금 토사가 좀 쓸려 내려와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사다리 좀 갖고 와줬으면 좋겠어 라고 숙소 관리인이 얘기를 해. 가겠어? 안 가지? 사람들이 숙소 관리인을 닥달을 해가지고 당신이 가세요. 관리인잖아. 책임감 있게 해야지. 이러고 뭘 안 해. 그래서 관리인이 가기로 해. 그러고 나서 그럼 4명이서 다 같이 가는데 가는 건 가는데 탈출하는 건 탈출하는 건데 캐리어를 이 날씨에 들고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위험하다. 그러니까 캐리어 저기 뒤에 소파 있잖아. 이 소파 뒤편에다가 숨겨놓자. 이거 소파 움직이지도 않고 무거워서 나중에 토사가 쓸고 내려오더라도 나중에 소파 위치만 찾으면 캐리어 들고 갈 수 있지 않냐? 이러고 얘기를 해. 그래서 거기다 두고 가기로 해요. 일단 관리인이 사다리를 끌고 저쪽에 아래쪽에다가 내려놓고 사다리 펼쳐서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출발하기로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인이 이 사람들한테 부탁을 한 게 있어요. 뭐냐? 숙소가 이렇게 있잖아. 숙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창 쪽에서 절벽 쪽에다가 불을 좀 비춰달래. 불을 비춰주기로 했어. 불을 열심히 비춰주는데 중간에 천둥이 친 거야. 사람들이 기겁을 해가지고 잠깐 놓쳤어. 근데 안 보여. 관리인이 안 보여. 분명히 절벽 쪽까지 사다리를 가지고 가는 건 봤는데 안 보여. 아,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떨어졌나? 어떡하지? 사다리는 놨나? 아, 근데 만약에 밑에 내려가서 다쳤으면 어떻게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 캐리어도 못 들고 가는데 사람을 어떻게 데리고 와요? 이러고 있어. 그러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의 흔적을 찾으려고 그러는데 저쪽 절벽 끝쪽에 뭔가 반짝반짝거려. 아, 사다리 놓은 것 같다. 다행이다. 사다리 놓은 것 같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관리인이 지금 어디인지 모르니까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라고 신랑이 오가 하는데 집에 불이 나가. 왕 하고 불이 나가버려. 차단기가 또 떨어졌나봐. 아까도 한번 떨어졌었거든. 근데 차단기가 떨어져서 사람들이 이제 난리를 치고 있는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들어와요. 카톡도 오고 전화도 와. 까똑 이러면서 이제 전파가 통하는 거야.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세 사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클라이언트한테서 전화가 와요. 근데 이 클라이언트가 이 세 사람하고 동시에 통화를 진행을 해.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이 각자의 존재가 아니라 한 사람이한테 엮여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게 숙소 관리인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넘버 5예요. 동시에 각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전화가 가고 이 사람한테 전화가 가고 이 사람한테 전화가 가는데 각자 통화를 하는데 한 사람의 목소리야. 그래서 뭐지?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있는데 통화를 하던 사람이 우리 넘버 5들 하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숙소 관리인이 넘버 5였던 거고 그 사람이 설계를 해서 이 사람들 돈을 가로챈 거예요. 조금 어설프게 나오긴 했어요. 완벽하게 이해가 어려웠는데 일단 이 사람의 캐리어는 얘가 뺏어갔어요. 우리 사기 전문가가 가지고 있었던 캐리어는 이 사람이 뺏어갔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려주는데 여기 내려가는 길 있긴 하다. 아까 전에 말했던 거기는 절벽은 없고 사실 내려갈 수 있는 길인데 10km 정도 내려가면 버스 정류장 있으니까 그거 타고 가라. 조심히 가세요. 이러고 얘기를 해. 심지어 지도 있으니까 지도 보고 가래. 지도 보고 가라 그러고 자기는 이제 전화를 끊어버려요. 전화를 끊고 그 돈 가방을 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이제 그때 얘기를 해. 혼잣말로. 아차, 그러니까 지도를 보여주면 안 되는 한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안 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돈 찾으러 간다고, 자기 돈 찾으러 간다고 지도를 가지고 뛰쳐나가는데 청법자 지도를 들었거든? 자, 엔딩이 어떻게 나느냐? 이 세 사람이 길을 잃었습니다. 지도를 보고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이러고 뛰어다니는데 결국 길을 잃어서 다시 썸머라는 숙박시설로 돌아오게 되면서 끝나는 이야기예요. 저런. 맞아, 결국엔 길치 엔딩이었어. 그냥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조금 뻔한 관계긴 했죠. 왜냐하면 넘버5라는 존재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얘도 넘버5고 얘도 넘버5야. 그러면 가짜 넘버5가 둘 중에 하나라는 소리잖아.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 근데 숙소 관리인이 여기에 등장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내용을 진행하는 걸 보니까 숙소 관리인이 키야. 왜냐면 키 아이템인 이 캐리어를 자기가 숨겨놓고 자기는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이 사람이 그 넘버5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맞았더라고. 하여튼 처음에는 연극을 너무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약간 항마력이 떨어져서 쉽지 않네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보다 보니까 재밌게 봤습니다. 재밌게 잘 보고 왔고요. 사실 우리 고모랑 떠들면서 제가 볼 때는 이건 이런 느낌이었고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갔네요. 이러면서 서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고모는 이제 뒤풀이 하러 가신다 그러고 나는 졸려서 가족들이랑 같이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와서 공부 좀 하다가 저녁 먹고 1시간 졸다가 온 거야. 이제 또 방송 끄면은 1시간 정도 공부하다가 자야죠. 또로롱. 근데 피곤하게 좀 피곤했나봐. 못 들었어. 1시간 정도 알람을 맞춰놨는데 결국 못 들었고 꿈에서 깼어. 조금 늦게 오긴 했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미안합니다. 아차, 오늘이 이제 12시가 지났죠. 12시가 지났으니까 이제 오늘이 22일인데 오늘은 자격증 시험 신청한 날입니다. 오늘은 자격증 시험 신청한 날이에요. 아마 시험 신청 자체는 문제없이 되긴 할 텐데 12시에 바쁘죠. 12시에. 왜냐면 원래는 10시에 이제 다 같이 으야 하고 들어가는 거였는데 12시도 아니네. 기사는 2시부터네. 기사는 2시부터인데 맞아. 수도권 쪽은 또 그 시간이 달라요. 맞아요. 실기예요. 이따가 오전 10시에 일어나서 한번 접수해보고 접수할 때 뜰 테니까 그거 보고 해야지. 어휴.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네요. 잘할 수 있겠지? 고맙습니다. 집 근처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원래 실기 신청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실기는 자리가 많이 남더라고. 그래서 아마 신청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걱정하셔야 되는 건 과연 백경이 보는 시험의 난이도는 어떨까? 1회차 시험 뒤지기 쉬웠는데 2회차부터 어떻게 난이도를 조절했을까? 그걸 걱정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1회차 시험 개판 났었거든. 난이도
그동안 공부해온 나를 믿으라고? 쳐돌았나? 잠깐만 뭐라고요? 26년 1회 올해 1회차에 60%가 붙었다고요? 돌았나? 합격률이 60%라고요? 돌았나? 난이도 조절 어떻게 하려고 씨. 아니야 열심히 하면 어떻게든 되겠지. 자, 갑자기 부담감이 졸라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만 이쯤에서 인사드리고 공부하러 가겠습니다. 50%도 진짜 높은 거거든. 전기기사는 원래 진짜 높은 거거든, 50%가. 근데 재작년에 좀 높이 나올 때는 막 70%도 나오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니 갑자기 확 올라가 버렸네. 그래서 올해 난이도가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만 공부하러 가보겠습니다. 다들 경바 한 번씩만 쳐주십시오. 인사하고 들어갑시다. 1시네요. 1시간만 딱 공부하고 자러 가야 되겠어요. 감사합니다. 표정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 지금 많이 불안해졌거든. 자, 그러면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다슈다슈 도코니 베르님, 그리고 방패기사금 도코니 갱수비 도코니 다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재밌게 잘 놀았고요. 오늘도 잊지 않고 찾아와준 몽글꿈 도코니, 태풍거북이님, 니어연님, 부러진 날 도코니, 그리고 혜진이 도코니, 연필전사 매니저까지 다들 너무 고맙습니다. 참 1, 2, 3, 4, 6, 7 도코니 깜빡할 뻔했네요. 우리 도코니 소설 리뷰하는 거 보고 와준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리뷰할 때 또 볼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그러면 닥쳐. 아니야, 이번에도 60%일 거야. 이번에도 60%일 거야. 아니, 어쩌면 70%일 수도 있지. 전기기사가 졸라 못 알아듣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해. 부담감을 최대한 돌고 싶으니까 조용히 해.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고 오늘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좋은 꿈 꾸시고 우리는 드림랜드에서 만납시다. 다들 잘 자요. 나는 공부하고 잘게. 다들 안녕. 또 봐요. 일정표는 조만간 올려줄게요. 다들 안녕. 잘 자요. 빠이. 영바. 마지막에는 덜 창백한 원래 모습으로 갑니다. 빠이. 뿅.